네, 후보를 뽑지 못한 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활동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수요일 25일입니다.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여당은 예고한 상황이죠. 자, 오늘 국회 법사위 소속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 연결해서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원주의 송기현입니다. 예, 저희 시사본부에서 지난 금요일에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네. 위원회 활동 마무리된 게 여당 책임이고 계속해서 추천위원회 가동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 야당 추천위원들이 일관되게 반대를 했거든요. 예. 아마 중립적인 후보한테도 그럴 뿐 아니라 심지어 야당이 추천한 후보한테도 반대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예. 결국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공수처를 출범하지 않겠다는, 지연시키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더 이상 공전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반하는 거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전적으로 야당 추천위원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추천위원회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고 민주당은 그런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작업 이제 들어간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수요일 법안 소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이제 수요일 법안 소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근데 예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 그날 처리로만 끝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그 전에도 원내대표의 협상이라든지 야당 측에 정말 전형적인 변화가 있다든지 네. 그런 걸 있으면 또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예. 야당이 처음부터 사실 저희들이 말씀드렸을 때부터 굉장히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도 굉장히 미뤄왔거든요. 네. 그리고 미뤄온 상태에서 추천하신 분을 보면 역시 우려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추천위원께서는 심지어 공수처가 반헌법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찬성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오늘 보도를 보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야당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네. 그런 전략이랄까 갖고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지난 총선 때 국민들께서 결정해 주신 바를 네. 더 이상은 늦출 수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네. 공수처 법 만들 때 항상 논란이 됐던 게 견제 장치가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무언가 보완하기 위해서 야당의 비토권,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네. 임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네네네.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 이 공수처법 개정하는 방향은 이걸 없애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야당 쪽에서 아니면 특정 정당 정파 쪽에서 네. 공수처 출범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공수처 출범을 아예 지연시키겠다는 막겠다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까지 저는 용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20대 국회에서 공수처에다 소수의 비토권을 준 것은 적어도 중립적인 후보가 있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건전한 또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후보가 선출될 것을 기대했었고요. 저희들은 그만큼 야당을 신뢰했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된다. 결국 그렇다면 소수 야당의 비토권은 보장하되 예. 무한정 지연시키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저희들은 취지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무한정 지연시키는 걸 막는다는 건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법안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예. 추천위원 구성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시한을 또 정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추천을 구성해서 언제까지 추천이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추천 후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야당이 정말 진지한 자세로 네. 야당의 그 비토권 소수로서의 어떤 권한을 좀 같이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 당 내에서는 지금 입장이 다 일관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개정안은 여러 개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소위에서 그 부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가장 적절하게 정말
정말 그 일방적이지 않고 네. 소수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정말 중립적이고 공명한 공수처 후보가 추천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공수처법 개정하면 국민의힘은 강력한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글쎄요,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같은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도 있고, 네. 또 국회 보이콧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자유한국당이었었죠. 지난 21대 총선에서 왜 이렇게 소수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20대 국회 때 민생에 관심이 없이 정말 보이콧에만 계속 일관했기 때문에 네. 결국 국민들께서는 야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을 믿지 못하고 야당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21대 총선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럴 때 그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의 전환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민생이라든지 네. 그런 것을 오히려 도외시한다. 저는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으로서 책임을 버리는 걸 생각하거든요. 네. 국민야당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책임에는 제1야당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면은 공수처법 개정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조치들을 지금 취할 걸로 예상하세요? 우선 여러 가지 상임이라든지 소위라든지 보이콧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쪽에 내는 예산 이쪽에 연기하거나 그런 쪽도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죠. 하지만 저희들은 그동안 정말 야당에게 네. 특히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저희 설득도 하고 또 주고 또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정규국회가 더 끝나가는 마당에는 네. 그냥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네.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수당의 횡포가 계속해서 된다. 이렇게 지적도 나오곤 있는데 혹시 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당내 부담도 좀 있습니까? 저희들은 충분한 시간과 또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은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네. 이때 총선에서 저희 당을 일당으로 또 압도적 일당으로 뽑아주신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공수처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현안이 되어 왔었고요. 총선에서 지난번 대선에서도 공약이 됐었던 문제고, 네. 특히 지난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으로서 선거인하면서 공수처법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그 여부, 국민께서 어떤 판단을 하신가 그 여부는 선거로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라고 저희는 믿고 오히려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은 총선으로 저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적어도 이번 정규국회 안에 이 과제는 또 이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헌재 사무처장이 신속하게 판단 내놓겠다 이런 답을 좀 내놨는데 이 공수처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 이게 네. 공수처 출범의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은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그 헌법 소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헌재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범죄 검토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저희들은 국민께서 부여하신 입법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네, 헌재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 것보다도 그냥 입법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네. 읽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 수요일 앞두고 오늘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남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어떤 것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공수처법 개정 이전에 뭐 묘수 같은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 뭐 현실적으로 정말 진정성을 보여주는 조치. 그래서 뭐 언제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예. 아니면 적어도 문제가 됐던 추천위원을 뭐 변경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현실적으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네네.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7월 15일 날 이것이 이제 법이 발효되면서 지금까지 거의 100일가 지났는데,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봐온 국민의힘의 모습에서는 기대가 참 어렵다 볼 수밖에 없네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계속해서 여야에서 의견을 갖고 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이건 언제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또 의장님께서는 아마 본회의 상정하기 전까지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근데 의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뭐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 여야 협치가 국회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당연한 입장이시고요. 네. 저희 당은 저희 당 나름대로 또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혹시 회동 결과에 따라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의 협상에 따라 달려 있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고, 그 중에서 뭐 가능성은 뭐 많지 않다고 보지만, 네.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지만 그 가능성도 하나 있는 것은 뭐 사실이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전망해 봤을 때 공수처 출범, 제대로 된 공수처장 선정돼서 출범하는 게 올해 안에는 가능할까요? 저희들은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안에서 네. 정말 이제 합의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또 두 번째, 합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입법 개정을 해서 하면, 네. 저거 정기국회 안에서 개정이 되고, 그러면 그에 바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적어도 뭐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사위에 계시기 때문에 좀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 이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지금 보도들 되고 있고, 또 뭐 내부 결속 다지기다 뭐 다양한 시선들 좀 나오곤 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뭐 어떤 가장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검찰총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정치의 의미를 갖고서 보여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저는 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 총장을 향해서. 네. 정치 계획을 묻는 그 물음에, 김도욱 간사의 물음에 부인하지 않는 건 결국 긍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네. 적어도 자기 임기 동안에는 네.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할지언정 나는 정치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지금 이 상태, 정말 최근의 이 상태는 윤 총장 스스로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일선 검사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정치적 의미를 갖고 보겠죠. 정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사퇴하고 정치를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추미애 장관은 지금 윤 총장 관련해서 이제 감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잠시 지금 멈춰 있기도 합니다. 다시 추 장관이 어떤 조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멈춰 있는 것을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중앙지검장 시절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사주들과 만났다. 이건 문제가 확실히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중앙지검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검사 행동 윤리 강령상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인정을 하고 이때 이런 게 있었고 이거는 뭐 그런 거 아니었다든지, 네. 어떤 의미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적어도 밝히든지, 네. 그렇게 해야지만 될 사안이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그냥 둬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뭐 어떤 검사가 사건 관계자 만났을 때, 아니면 뭐 검찰의 책임자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따로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좀 제지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돼야 된다. 이게 윤 총장이 했던 얘기인데, 자기가 관련된 사안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면 문제가 좀 확실히 있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적어도 수용해서 예. 본인도 그 부분이 밝힐 부분이 있다면 밝혀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여러 가지 대립되는 문제들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이 뉴스 보면서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 이게 언제쯤 끝날 것이냐라는 지적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성규 의원께서는 언제쯤 이 갈등이 마무리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제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쯤이라고 예상을 드릴 수는 없고. 예. 저도 하여튼 예. 일뿐 아니라 사실 가장 직접적인 상임위인 법사위에 있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편하고 예.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지가 돼야 되겠다, 결투 해지가 돼야 되겠다. 예. 그래도 강한 빨리 돼야 되겠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당내 또 상황 좀 짧게 여쭈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출범을 했다고 하고 여기에 현역 의원만 56명이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당내 최대 모임이 됐다고 하는데 이 연구원 왜 만들어졌는지 취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그동안 책임 있는 민주정치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렸는데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책적인 설계나 부족했다는 굉장히 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는 계속 선거는 계속 있겠죠. 네. 선거를 할 때마다 네. 우리 당이 정말 책임 있는 정책을 세우고 장기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설계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원을 함께 했습니다. 네. 물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정말 실질적인 모습을 세워야 되겠다. 큰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그 계파 정치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상당히 다양한 출신의 전현직 의원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예. 당장 저만 해도 말씀드리자면 저도 참여하고 있지만 저도 원래 참여정부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되고요. 예. 오히려 정책 연구를 통해서 계파를 극복하기 위한 모임이다. 보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류하는 의원들이 더 있을까요? 앞으로 더? 이런 점에 같이 공감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